학교 정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본인은 올초 고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도, 전남, 부산 및 도내 각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도전 질문은 고학점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확인시키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서 고학점제가 경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도민 질문에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학점제의 개념과 실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착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을 해주셔서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의 희망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중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조금은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은 알고 있지만은 이번 도전점을 통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멀리 남아있지 않는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부터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경남도민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부터는 해당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지만은 그 외에는 좀 관심 부족해서 오늘 제가 도전점이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창의 융합적 사업명령을 병행할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제1호 교육공약입니다. 이에 지금 마스터과하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학점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특히 2023년도에는 지금 현행 대입 제도 하에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지금 실시하고 2025년도에는 지금 대입 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완전한 형태의 고학점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장,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고학점제 전면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을 줄 세우는 내신 등급을 우선시하고 수능 점수만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고교별 교과별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학교는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 평가가 아닌 성취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1번 고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변화입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 크게 교육과정, 학습운영, 그리고 교수 지원, 학습 공간으로 4가지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보면은 교사 중심 해결적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자기 선택형 교육과정을 변할 것이고 학습운영도 학생의 수업적 출석에서 적극적인 수업 참여 학습 이슈로 체험수행 강화됩니다. 교수 자원도 종래의 정규교원의 소수 과목 강의에서 외부 강사까지 고려한 다양한 학부 과목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의실 위주의 해결적인 학습 공간이 이동 수업을 전제로 한 학습 지원 공용 공간으로 탈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자율주 사무 선택권을 행사할 기본 소양을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강해야 할 고역량을 학교 공간은 이를 뒷받침한 공간 핵심으로 물적 기반을 각각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 핵심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학점제는 기존의 공부자 중심 일방적 과목 수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감염성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 핵심이 필수 요소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지난 10월 우리 도의회에서 고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제를 주제로 관련해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논의된 주제가 바로 학교 공간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이 공간 핵심, 고학점을 처음 접하고 나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학교 공간의 경우는 한번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학점제에 의한 공간 핵심을 완료한 많은 학교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은 공간 핵심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한인대 예산을 가지고 이 선생님 자문공사입니다. 김희유라고 같은 경우도 또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학점제 심학 등 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남산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미 지원되었던 공간 핵심과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사업을 통해서도 차츰 이런 모습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공간 핵심과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그리고 고학점제의 공간 재구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는 공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는 노화된 학교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학점제형 수업 방식에 맞는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간 재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그 학습권하고 안전, 건강권 문제입니다. 지금 길면 3년, 짧게 지금 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인의 시간에 지금 모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등교 시간 동안에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나 공사 현장과 수업 현장 간에 지금 미분리나 안전 문제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건강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은 졸속 공사가 우려가 좀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형 공사가 지금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완성도보다는 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마감 불안 등으로 조성 공사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일전 공사입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지금 모두 다르고 있거든요. 소도시, 중도시, 농촌도시부터 자간학교부터 이러한 예컨대 지역 특성인 학교 주변이나 규모나 주변 환경 등이 모두 제약가인데 이러한 특성 없이 혹시나 해일전 공사 진행으로 자칫 천편일률 공간이 돼갖고 이 제도가 취지가 잘 살지 모를까 또 걱정도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면 본인과 제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의 그 시설 현대 사업과 달라서 교육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정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이라든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공정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수업 결손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 과목 선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학점 마침 대학교 학생처럼 유사하게 학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목 선택한 적정한 수준 선택 등과 이를 유세한 학생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또한 2020년까지 현행대학 입시 최저로 전제로 지금 고등학점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인한 입시 불이익도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 문제 물론 현행 대입제도에 의해서 가독이 된 이 고학점제 운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나갈 생각입니까? 예,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받는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년도의 대학 입시 및 수능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024년 2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 입시를 분석해 보면은 기존 입시 제도에서 조금씩 변화해서 고교 학점제가 조금씩 적용되는 것을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가 부분 적용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전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기간까지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기준이 적용받게 되므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현실을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역량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과목 지도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그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사실은 이 대학 입시 제도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오전에도 그랬지만은, 근데 어저께 지금 교육부 장관 위원회 장관께서 고학점제 전면 개정 시행 연도 들어가고 2020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부터는 정말 고 학점제가 22년도부터는 대학 입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개정 사항을 했고, 특히 2022 하반기 최종 학점 고시가 될 건데 2028년도 대입 방안 발표가 아마 2024년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우리 전 국민들 또 학부모, 학생 입시들 부분들이 2025년도 이제 이 고학점제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 되겠구나. 또 이제는 사실 어떤 분들은 일부는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학점제 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들, 경남도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널리 이해를 좀 해주기 부탁을 좀 드리고, 특히 이 개편될 때마다 사실은 선의 학생들이 많이 필요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또 교육부심도 상당합니다. 아무쪼록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그 역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정규교원의 양질 외부 강사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잘 알다시피 고학점에 무척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데 현재 정규교원 가지고는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필연적으로 외부 강사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내부 강사를 얼마나 할 거가 있을지, 그리고 이들 강사 질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지역의 그 전문 강사들 부족한 경남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의 문제는 고학점제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정규교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규교원 입장에서 동료에는 1 내지 2과목 정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다가 지금 다양한 과목들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도 지금 강화해야 되고 재교육식 양질 교육을 바뀌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교원의 역량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경우 그 선택 과목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일반교사 연수 약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교과 지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교과의 선택 과목을 지도하게 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운영하여 다과목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경상대학교와 함께 2024년까지 매년 개설 빈도가 높은 선택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사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7개 과목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또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경상대학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가 몇 개 있으면 지역적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마 거의 서부권 위주로 무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2021년도 현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2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학교인데 산청에 3개, 진주 2개, 사천, 의령, 하동, 함양에 각 1개 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산청고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8월에 지금 서부 지역에 있는 산청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교과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강사 확보 문제라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근의 덕산고등학교나 신동고등학교와 함께 고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개설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이동하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학생들의 개설에 이른바 소인수 과목 개설이 현재 어려울 뿐만 아니고 원래부터 진주나 창원등 도시지역에서 강사 초방이 어려운데 심지어 교통비 수준의 강요 때문에 더욱 깊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 농어촌, 비슷한 게 농어촌 학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학교가 지금 고고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 전환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국장님, 이럴 때 농촌 지역 고등학교의 고학점제 시행은 모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보이는데 외부 강사 확보나 학생들 이동권 확보 등에 의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의원님, 우리와 같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온라인 공통교육과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현재 103개 과정에 약 1,400명이 지금 입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소외 지역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강사의 풀을 이용해서 강사 지원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면은 그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고학점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와 차별하는 자연과의 공간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 학교만의 고가 과정을 만들어 현지 아이들이 도시를 마음에서도 도시 아이들이 현지 유입까지 이끌어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로 제가 안 하고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학교가 블로그를 어디에 있냐면은 작은 학교라서 안 된다 해서 작은 학교라서 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슬로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사진 4번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지난 10월에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곳인 장흥의 장흥고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흥고는 아마 저희들이 서부권 쪽에 지역 소멸학교 60개 소학교에 대해서 도움될 겁니다. 일단 이 학교에 가니까 장흥과 지역사회 일체의 학교를 살리려고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고급 주택 빌라를 방문하는 학생기숙사뿐만 아니고 그 학교기숙사가 마치 자유 같은 편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또한 낡은 교수를 지금 허무고 있고 최신 건물로 한국 특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핵심 보니까 장군과 지역 사이에 일치된 재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해당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찾아가서 그곳의 학부모들과 학생들 상대로 다양한 상담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근의 간산고등학교는 물론 행정구역이 다른 강신고등학교까지 공동교육과정 지구를 인계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강사로 말씀드렸지만 역시 여기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동 편의에서 택시비까지 전에 장군에 지원한 등 고학점제에 대한 일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이 고학점제가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없다는 절망함으로 고학점 정책에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걸 느꼈고, 이를 인하여 학생들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전남 장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서부 지역에도 이를 정화하시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또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과 인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은 우리 도단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지역과 군지역 간 차이, 그리고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차이에 따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읍면 지역을 교육 소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교 학점제 대비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 거창, 산천, 함양 지역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이라 학교에서 지원하기 힘든 예술 실기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천 남해 하동의 경우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그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타 지역의 어떤 좋은 그 정책들은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또 저희들하고도 한번.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라남도도 했지만은 경상북도 예천, 어성인데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일치상하다 보니 상당히 지금 거의 고학점제가 거의 정착 정도 수준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 부탁드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홍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5학년부터 해서 학부모들 엄청난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기성세대 분들은 이 부분이 뭐지라고 지금 의미를 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도가 이 고학점에 대해서 잠깐 홍보가 좀 편데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쉬운 웹툰으로 만든 고교 학점제라는 이런 홍보 자료도 지금 배포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대면 홍보가 어려운 점이 안타깝지만 온라인을 활용해서 고교 학점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그 경남 교육 뉴스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지원청별로 운영되는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가 가서 고교 학점제를 개념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날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오는 27일 날 진주고등학교에서 경남형 고교 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도민들을 상대로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저희들 박람회를 통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홍보하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 좀 하고, 제가 사진 올리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5월에 창원 내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지금 한 6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과연 고학점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초중고 교사들은 고학점제가 바로 고등학교 제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가정과 별개를 인식하면서 관심이 사실 좀 저조했습니다. 5월 달에.
학부모들은 빈곤을, 정보 빈곤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어디다 하고 있냐면 학원가나 인터넷 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교육을 또 하고 싶어서 걱정이 더 사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 방식이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고 같은 경우에는 고학주에 관련해서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 원한 것에 직접 설명을 가고, 비록 코로나더라도 대면교육할 정도로 가만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저께 또, 우리 개정교육 가정교실을 보면은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도 이제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고학점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초, 중학교도 전체가 이제는 이 고학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지금 사교육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학원가의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낼 수 있는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마 2023년 이제 준 우리 중고급제 25년에 3년 정도, 이렇게 1년에 3년 정도 사이 남았는데, 교육의 수요자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학점 설명과 같이 오프라인 상의 활동 홍보도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그거, 박람회, 저도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5월 달에 그 남산고등학교 우리 이제 처음에 고학점제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같이 갔던 부분입니다. 지난 또 11월 20일 날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이 말씀하셨던 고학점제 홍보 박람회를 창원여학교하고 지금 다음 주는 지금 진주에서 하고 계시죠, 그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일단 교육청에서 고학점에 대해서 홍보 문제는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행사는 저는 상당히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학년뿐만 아니고 이제는 좀 찾아가서 직접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고학점은 지금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교육의 환경을 잘 분석해서 고학점제 성공자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경남교육이 정말 우리 어저께 했지만은 순위란 그 부분에서 뭐 12, 15위 그런 순위 가지고 보다는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정책부장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